은하수 사희 무시당하는 인생 1. 오늘의 글 제목은 나는 이제부터 밖에도 나가지 말자, 이웃집에도 절대로 가지 말자 입니다. 장애우도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동안 입방아를 뛰다가 간 어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근이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몇 번이나 쉽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 나는 벌레보다 더럽고 추한 인생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자신을 욕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아니 될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기근이 가슴을 아프게 때립니다. 너무 분하여 자신의 몸을 조각내어 버리고 싶습니다. 그 울분이 하루 종일 갈 때도 있고 2, 3일 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면 나는 이제부터 밖에도 나가지 말자, 이웃집에도 절대로 가지 말자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만 지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아이도 있습니다.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 애는 참 착하다, 친구하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쳐다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장애우도 자유롭게 밖에도 나오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손님이 와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피하여 자신이 스스로 숨기도 하고 가족들이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인생 1.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지 7일이 지나갑니다. 아버님이 해결하려고 내드리는 사무소에 안중경찰서에도 갑니다. 장애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 아버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택 경찰서에서 본인을 보아야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창피하여 이웃집에도 가지 못하는데 평택에 가야 합니다. 마음이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평택, 말로만 들었던 평택에 호기심이 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감이 전부입니다. 기근아, 너 평택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내 길을 면해 안중지서에 다니면서 신고를 했는데 평택 경찰서에서 본인을 보아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란다. 어머니에게 들은 말입니다. 어머니 말을 들은 그날 근심에 빠졌습니다. 평택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차라리 이름이 없는 것이 좋겠다.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감동할 정도로 고마웠던 신체검사 통지서가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보기만 하면 혀를 차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평택에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틀린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숨기는 방법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기근이의 고향 평택시 포승면 홍월리입니다. 높은 산은 없지만 새소리 아름답고 벌나비 춤추는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입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산과 들에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지는 그림 같은 산촌 마을입니다. 그러나 기근이에게는 고통만 주던 고향입니다. 뒷산에는 비탈진 오솔길이 있습니다. 200~300m 올라가면 선악나무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동네 사람들 중에서 구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앙당 오솔길로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오솔길입니다. 먼저 선앙당까지 올라가라. 내가 잠시 후에 올라가마. 평백하는 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아랫길로 갑니다. 동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길도 잘 모르는데 나 혼자 어떻게 올라가라고. 에이, 진작에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올라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는데. 투덜거리며 걸어갑니다. 꼭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중얼거리며 걸어갑니다. 마음이 참담합니다. 얼만큼 걸어왔을까요? 저 멀리에 선악나무가 보입니다.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혹시 누구라도 나타나서 놀리거나 때리면 어쩌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따금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10여 분 지나자 아버님이 빈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옵니다. 오늘날은 농촌에도 대부분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귀하던 시대입니다. 안중까지 15리가 넘는다고 했는데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던 시대이기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안중에 가서 버스를 타고 평택에 가면 됩니다. 아버님이 앞서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아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업고 갈 수도 없고 힘들겠지만 자전거에 타야겠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입이 무거운 아버지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를 않는 편이고 아들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 별로 없기에 그 이상의 대화는 서먹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 자전거 뒤에 태우고 천천히 달립니다. 그를 지키려며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찡해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 지도 어느덧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의 고향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 앞으로 서해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앞이 산을 밀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아름답던 옛 모습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차 한 대를 구경하기도 힘들었는데 오늘날은 싱싱 달리는 차량으로 그림 같던 동네가 바람 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산촌에도 버스가 다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운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에서 6일장도 열렸습니다. 소학한국식을 남정네는 어깨에, 안악네는 머리에 이고 희부열이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곡식을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기근이 죽을 짱입니다. 팔도 빠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팔의 힘이 모두 빠져서 자전거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안중까지 가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처음 타본 자전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근이는 자전거에 앉아있고 아버님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괴로운 것일까요? 나이가 21살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러나 몸은 아이입니다. 다리도 작고 팔도 작습니다. 팔에 힘이 없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기근이 몸의 중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기근이의 왼손 어깨 밑에 뼈끼리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부러졌을 때 치료하지 않아 기형아가 됐습니다. 그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전거에 앉아있는 기근이 모습, 앉아있는 것인지 매달려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비틀어진 몸으로 엉덩이만 걸쳐진 상태입니다. 오후에 계속됩니다.